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세 번째 이야기 하이드를 찾아서. 그날 저녁 어터스는 조금 답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별로 입맛이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다. 어터스는 평소 일요일 저녁이면 늘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난로 옆에 앉아 철학책을 읽곤 했다. 그러다가 근처의 교회종이 12시를 알리면 오늘 하루도 무사했구나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곤 잠자리에 드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다. 식사를 끝내자 어터스는 곧 촛불을 들고 서재로 갔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깊숙한 곳에 넣어둔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고 씌어진 봉투를 꺼냈다. 어터스는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유언장은 지킬 박사가 직접 쓴 것이었다. 어터스는 변호사로서 그걸 단지 맡아두기는 했지만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의학 박사, 법학 박사, 영국 학사원 회원인 헨리 지킬이 죽을 경우 그의 전 재산은 모두 그의 친구이며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것으로 한다. 유언장에는 그것뿐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쓰여 있었다.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어떤 사정을 알 수 없는 일로 집을 비웠을 경우 에드워드 하이드는 즉시 헨리 지킬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박사에게 딸린 11명의 식구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어터스는 이 유언장이 매우 못마땅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괴팍스러운 유언장은 썩 기분 좋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하이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터스는 오늘 우연히 앤필드의 입을 통해서 하이드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지 하이드라는 이름만 알았을 때도 어쩐 일인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썩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기분이 나쁜 건 무슨 일일까? 어터스는 하이드를 떠올리자 더욱 불쾌감이 심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어터슨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고약하게 생긴 악마 하나가 불쑥 튀어나온 기분이었다. 아무래도 지킬 박사가 제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이거 큰일 났군. 잘못하다가는 지킬 박사한테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아차하다간 하이드라는 사람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겠어. 어터스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기분 나쁜 서류를 다시금 금고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촛불을 끄고 외투를 걸쳐 입고는 카벤디슈 광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의학의 거리로 어터슨의 친구이자 유명한 의학 박사인 레니언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만일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건 봐도 레니언일 거야. 어터슨은 그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레니언의 집으로 갔다. 무표정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던 하인이 어터슨을 보자 활짝 웃으며 친절하게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레니온 박사는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원기가 왕성해지는지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혈색이 밝아 보였다. 비록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은 나이보다 빨리 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쾌활하고 건강하게 보였다. 아니 이긴 누군가. 어서 오게 어터슨. 그는 어터슨을 보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크게 벌렸다. 그의 이런 상냥한 태도는 타고난 천성이었다. 때때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터슨은 그의 이런 행동이 조금도 꾸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닌 친구로 늘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래, 그동안 잘 있었나? 두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어터슨은 슬쩍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꺼냈다. 레니언, 아마 자네와 난 헨리 지킬 가장 오래된 친구겠지? 그렇지. 우리가 가장 오랜 친구 사이임에는 틀림없지. 그 친구가 지나치게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게 좀 때때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말이야. 레니온 박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새삼스레 그 이야기는 왜 하나? 난 요즘 통 지키를 만나지 못했다네. 그게 정말인가? 나는 자네들이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같아서 자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지. 레니온 박사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지킬이 하는 미치광이 같은 짓거리를 나는 도저히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네. 그 녀석이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았거든. 분명히 정상이 아니야. 물론 좋은 친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하다네. 그러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날 일은 없네.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실없는 짓을 한다면 누구라도 싫어하지 않겠나? 레니온 박사는 새삼스레 지킬의 일이 떠오르는지 잔뜩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레니온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터스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래, 두 사람은 무슨 학문상의 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게야. 그런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것뿐이야. 어터스는 레니온 박사의 기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어터슨이 내내 궁금하게 여기던 걸 슬쩍 물어보았다. 자네, 지킬의 상속인을 만나본 적 있나? 하이드라는 사람 말일세. 하이드? 아니,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걸.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세. 그런데 그게 누군가? 레니언 박사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아니, 내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 어터슨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곤 더 이상 레니언 박사에게 알아낼 정보가 없다는 걸 알고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지고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머릿속이 점점 어수선해졌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아오고 근처의 교회종이 6시를 알렸다. 하지만 어터스는 그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든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척척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온갖 공상들이 자꾸만 떠올라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어터스는 커튼이 내려져 있는 어두운 방 안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며 누워있었다. 그러고 있자니 앤필드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앞에 가로등이 켜져 있던 런던의 밤거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허둥지둥 걸어오는 한 작은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윽고 반대쪽에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오고 갑자기 두 사람이 쾅! 맞부딪힌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공중공중 짓밟고 지나간다. 아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사나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 또 그의 눈앞에는 이런 장면도 떠올랐다. 어떤 부잣집 방 안에서 그의 친구 지킬 박사가 고운하게 자고 있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 입가에 살짝 미소까지 짓고 있다. 그때 침실문이 덜컹 열리더니 침실의 커튼이 획 젖혀지면서 단꿈을 꾸고 있던 지킬 박사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침대 옆에 한 사나이가 서 있다. 지킬 박사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일어난다. 어터스는 밤새도록 이 두 가지 장면에 등장하는 남자의 모습에 시달렸다.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하면 어느 틈에 그 녀석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녀석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는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거리를 바람처럼 재빨리 달려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어린아이를 짓밟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꿈속에서조차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얼굴을 보려고 바싹 다가가서면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자꾸만 이런 꿈에 시달리자 어터스는
하이디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꼭 그 녀석의 얼굴을 봤으면, 그러면 얽혀있던 수수께끼가 풀릴 듯한데, 아무리 신비하고 복잡하게 뒤엉킨 문제라도 자세히 조사해보면 쉽게 풀리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되면 어째서 지킬 박사가 그런 녀석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왜, 왜 그렇게 그 녀석에게 쩔쩔매는지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물론 그 이상한 유언장을 쓴 이유도 알 수 있을 테고. 아니, 그런 건 다 몰라도 좋아. 그저 그 녀석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앤필드조차 딱 한 번 봤는데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소름이 오싹 끼치는 고약한 녀석이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였다. 어터슨의 모습은 그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자주 눈에 띄었다. 어터슨이 그 길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집의 뒷문 쪽으로 자주 가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어터슨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아침이나 분주한 낮 또는 안개가 뿌옇게 낀 달밤 등 아무튼 대부분의 남는 시간을 그 이상한 집의 뒷문에서 어성거리며 보냈다. 그래, 그 녀석이 하이드라면 나는 시크다. 어터슨은 그렇게 생각하며 골목길에서 그 고역한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침내 어터슨이 참을성 있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맑게 갠 겨울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리는 마치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밤 10시쯤이면 거리의 가게마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 골목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오직 가로등만이 그 깨끗한 거리를 환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탓에 대도시의 시끄러운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데도 그곳만은 마치 외딴 섬처럼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다. 그 주변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을 수 있고 골목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집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지경이었다. 어터슨이 그 이상한 집 뒷문 앞에 서 있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터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길한 느낌을 주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발소리는 어쩐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게 했다. 어터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살짝 몸을 숨겼다. 그러는 사이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터슨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는 남자를 보자마자 곧 그가 누구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몸집이 작고 옷차림이 초라한 남자였다. 그렇지만 가로등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터슨은 소름이 끼쳤다.
그의 표정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약스러웠다. 저 녀석이 틀림없군. 몸집이 작은 그 남자는 똑바로 뒷문으로 다가서는 마치 자기 집이라도 들어가듯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바로 이때다. 어터스는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 하이드 씨지요? 하이드는 깜짝 놀라서 어깨를 움츠렸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시치미를 떼곤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고온투 거리에 사는 어터슨이라고 하지요. 아마 내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지요. 마침 잘 만났습니다. 나도 지킬 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킬 박사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하이드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여전히 어터슨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런데 내가 하이드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요? 그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먼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어터슨은 묻는 말엔 대답도 없이 엉뚱한 말을 꺼냈다. 부탁이라고요? 말씀해 보시죠. 실례지만 당신의 얼굴 좀 볼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자 하이드는 조금 머뭇하다가 갑자기 휙 달려들듯 얼굴을 어터슨 쪽으로 돌렸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아, 이젠 됐습니다. 별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둔다면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만난 김에 주소를 알려드리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이드는 소거리의 어떤 번지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 주소는 지킬 박사의 이상한 유언장에 써 있는 것과 똑같았다. 이 남자가 유언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어터스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다만 정중하게 주소를 가르쳐준 데 대한 인사말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이디가 궁금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누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우리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친구. 그게 누구입니까? 하이디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지킬이지요. 아니, 그가 말했습니까? 하이디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럴 리가.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다니. 하이디가 성난 얼굴로 외쳤다.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그런 신뢰의 말씀을. 어터슨도 짖지 않고 맞섰다. 그러자 하이디는 채 어터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으하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